1944년 1월 태평양 중앙의 작은 산호섬들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바로 마셜제도 전투,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일본 제국의 본토, 방어선 내부를 정면으로 타격한 작전이었다. 그동안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의 기세에 밀려 후퇴하던 연합군은 과달카날과 타라와를 거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다 마침내 전략적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마셜제도는 그 첫 관문이었으며 태평양 전선의 지도를 바꾼 분기점이기도 했다. 일본은 이 섬들을 절대 방어권의 일부로 간주하고 대규모 병력과 방어시설을 구축해 철통 같은 요새로 만들었지만 미군은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 및 선택적 점령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으로 이 전투에 접근했다. 해병대는 쿠에젤린과 로이마이너스 나무루를 중심으로 상륙해 일본군의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했고 연합군은 짧은 기간 동안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며 공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마셜제도 전투는 단순한 섬의 점령을 넘어 전쟁의 리듬을 바꾸고 미군의 전략적 자신감을 되찾은 결정적 계기였다. 이는 단지 전장을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이판과 미오지마로 이어지는 일본 본토 포위 작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 전투는 연합군이 주도권을 잡고 섬에서 섬으로 진격하는 태평양 전쟁의 본격적인 공세 시대를 열어젖힌 신호탄이 되었다. 마셜제도 전투는 1944년 1월 31일부터 2월 23일까지 전개된 미국의 태평양 방면 전쟁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 전투는 미국이 일본 제국의 절대 방어권에 속하는 중심 지역을 처음으로 직접 공격한 사례이며 이후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연합군이 확실히 쥐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전의 과달카날, 타라와 전투가 공세 전환의 실험이었다면 마셜제도는 그 공세가 본격화되는 첫 실천이었다. 본격적인 섬 점령 전략이 완성된 이 전투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해공 군력과 정밀한 상륙 작전을 통해 일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태평양의 전략 지형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1. 마셜제도의 전략적 가치. 마셜제도는 태평양 중앙,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광대한 군도로 32개의 환초와 10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위임 통치령으로 이곳을 점유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대규모 군사기지와 해군 기항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쿠에젤린과 로이나무르는 일본 해군의 주요 병참 기지이자 항공작전의 전초기지로 기능했다. 이 지역은 하와이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연합군의 진격로 상에 있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었다. 미군 입장에서는 기상정보 확보, 항공기 보급, 해군 수송로 보호 등을 위한 중간기지 확보가 절실했다. 반면 일본은 이 지역을 태평양 방어의 절대 방벽이라 믿고 있었으며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했다. 2. 작전계획 전략적 우회와 집중. 마셜제도 전투는 해군 제5함대 사령관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과 해병대 상륙작전 지휘관 홀랜드 스미스 중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미군은 타라와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무모한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와 집중 전략을 택했다. 마셜제도의 가장 강력한 방어 거점이었던 왓제, 밀리, 잘루이 등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쿠에젤린 환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이었다. 작전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나는 남쪽의 쿠에젤린 섬 본토, 또 하나는 북쪽 로이나무루 섬이었다. 이 양동 작전은 일본군의 주력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고 미군은 강력한 해상 및 항공 포격을 통해 사전에 방어력을 약화시킨 후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3. 상륙작전과 전투의 경과. 1944년 1월 31일 미군은 쿠에젤린의 외곽섬들을 점령하며 주력 부대 상륙을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했고 2월 1일 본격적인 상륙이 시작되었다. 해군은 상륙 하루 전부터 3일간 총 36,000발 이상의 포탄을 섬에 퍼부었으며 이는 당시까지 가장 집중적인 해상 포격이었다. 항공모함에서는 전투기와 급강하 폭격기가 쉴 새 없이 출격해 일본군 진지를 파괴했다. 쿠에젤린 환초에서는 해병 제4사단이 로이나무루를, 제7보병사단이 쿠에젤린 본섬을 맡았다. 상륙 후 일본군은 예상보다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미군의 화력과 병력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쿠에젤린 본섬은 4일 만에 완전히 점령되었고 로이마이너스 나무루 섬은 2월 2일까지 대부분 평정되었다. 일본군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옥새 작전을 감행했으며 특히 로이마이너스 나무루에서는 탄약고가 피격되어 대폭발이 발생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그 결과 일본군 약 8,000명 중 생존자는 265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전사하거나 자결했다. 4. 미군의 피해와 교훈.
마셜제도 전투는 승리였지만 미군 역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다. 미군은 약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특히 상륙 과정에서의 지형 정보 부족, 지뢰지대, 일본군의 은밀한 저격 및 야간 공격으로 인해 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타라와 전투에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작전에서는 보다 조직적인 병참 지원, 통신체계, 공중정찰 체계가 도입되어 성과를 높였다. 또한 미군은 불필요한 섬 점령을 피하고 전략 거점만 확보한 뒤 나머지 섬은 고립시키는 방식의 우회 포위 전술을 본격화했다. 이는 이후 사이판, 테니안, 괌으로 이어지는 작전에서 중요한 전략 모델로 채택되었다. 5. 일본의 대응과 패전의 조짐. 마셜제도 전투는 일본군에게 심각한 충격이었다. 본토 방어권의 일부로 여겼던 지역이 이렇게 빠르게 함락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절대방어선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전투에 투입된 일본군은 사실상 완전 전멸했으며 해상 보급선이 모두 차단되면서 병참망도 붕괴되었다. 일본군은 이후 마리아나 제도에서 결전을 준비했지만 마셜 제도에서의 패배는 병력 수송과 물자 보급, 방공망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전반적인 전략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공군력과 해군력이 동시에 약화되면서 연합군의 진격을 막을 힘이 점차 상실되어 갔다. 6.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으로서의 의의. 마셜제도 전투는 단순한 섬 하나의 점령이 아니라 연합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 전투는 미국이 태평양의 심장부를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 일본 본토로 향하는 통로를 연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었다. 또한 이 전투는 미군의 상륙작전 능력과 해공군의 통합작전 역량이 본격적으로 완성된 시점이었으며 정밀화기 동화정보전 중심의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실전에 도입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후 연합군은 이 기세를 몰아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필리핀, 이오지마, 오키나와로 계속 전진해 나가게 된다. 마셜제도 전투는 일본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고 연합군의 본격적 공세가 시작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 작전의 성공은 단지 군사적 승리를 넘어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전쟁의 끝을 향한 시계바늘을 앞당긴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